충북도 내 구제역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북이면 최초 방역대 밖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AI 바이오 영재고 입지를 두고 김용환 지사의 말이 논란입니다. 지역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져 지역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충주 호암지가 제방공사 때문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끊긴 하류 지역 논이 바짝 말라 모내기철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공군 병사가 괴롭힘과 따돌림을 호소하며 부대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청주를 넘어 증평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대 밖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인데 증평 농장주가 앞서 집단 감염이 나온 청주에서도 축사를 운영 중이어서 당국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7번째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6번째이자 전국 6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는 증평에서 나왔습니다. 한우를 400마리 넘게 키우는 대규모 농장인데 의심 증상이 있는 소들을 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감염된 북이면 농장과는 약 13km 거리로 기존 방역대 밖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지역 역시 반경 3km 안에 축산농장 173곳이 몰려있는 밀집 지역으로 3주간 출입과 이동이 통제됩니다. 북이면에서 발생이 됐으면 거기서도 그 차단 방역을 해야 되고 증평에서도 일단은 그 방역을 해서 이런 게 뚫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화가 굉장히 나는 거죠. 방역 당국은 증평의 발병 농장 주인이 구제역이 집단 발생한 청주시 북이면에도 축사를 5개나 운영 중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가 끝난 4곳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평 추가 확진으로 충북도 내 집중관리 지역은 청주 북이면과 증평 도안면 2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대 안에 있는 농장만 400곳이 넘습니다. 다만 청주와 증평 등 도내 5개 시군 우제류 농장에 백신 추가 접종이 마무리돼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항체가 생기는 다음 주부터는 잦아들 거란 설명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부터는 어느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발생보다는 산발적인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의 기존 5개 감염 농장의 집단 발병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O형 구제역은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발표지만 감염된 5곳 가운데 4곳은 최근 한 달 사이 접종을 마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체 형성률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3곳이 접종을 안 한 농장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았습니다.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농장주가 자가 접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접종 기록을 본인이 등재해서 이렇게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은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청주 방역대 안에 있는 오창에서 7번째 확진 농장이 추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증평 등 5개 시군에 한정했던 백신 추가 접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어제 청주시를 순방한 김용환 지사가 AI 바이오 영재고를 오송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이같이 오송 결정을 공개했다가 보름 뒤 음성군 순방 때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도 말한 바 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말에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음성군 순방에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지금 현재의 단계는 그것도 확정된 것이라고 오송으로도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음성군 순방 불과 보름 전 청주 오송에
영재고를 설립한다고 충청북도가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희망 고문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청주시를 순방한 김 지사. 영재고가 청주 오송에 들어선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한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학기술부와 카이스트가 청주 오송에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지금 카이스트가 지금 오송에다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송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딴 말 바꾸기를 놓고 청주시 의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사의 발언이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 가가지고 말씀 틀리고 저쪽 지역 가셔가지고 말씀이 틀리면은 시민들이나 군민들이나 혼선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영재고 유치에 실패한 진천군 측에선 김 지사의 달라진 발언이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선 좀 핑계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평가하는 건 지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핑계나 변명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오송이다 확정된 건 없다. 오락가락했던 영재고 입지. 당장 오는 18일 진천 순방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김영환 지사의 입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사측과 임금 인상을 협상 중인 청주 지역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6%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간 이들 노조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2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들 4개 노조 업체의 운행버스는 292대로 전체 60% 정도입니다. 청주시는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대체 수송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좌진을 교체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언론계에 종사했던 황현구 전 청주방송 전무이사를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에 또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을 4급 상당의 정책수석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인사인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비상임 갈등관리 특별보좌관에 임명할 예정이며 사회문제 전문가도 영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그동안 도민과 의회, 언론 등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이죠. 하지만 저수지 재단 공사로 물이 부족해 모를 내야 할 논에서 먼지만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 시기가 정해져 있고 농사철이 예상됐음에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 관문에 펼쳐진 달천뜰입니다. 예년 같으면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이 차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수십 헥타르의 논에 물 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모내기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우선 물을 내리지면 어떻게 해죠? 우선 물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물 때문에. 여기서 물 내는 양은 얼마 안 되지. 바짝 마른 논을 걷자 흙먼지만 날립니다. 예년 같으면 물이 가득 차서 흘렀을 농수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짝 말라 이렇게 자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모판의 모는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모를 낼 시기는 촉박합니다. 물이 없어서 심지를 못하고 뭐가 저래면 저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다 물어줄 거냐고요. 인근 호암지에 재단 공사를 하면서 저수지 물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암지의 저수율은 20%대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호암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물은 35만 톤 정도. 충주댐 물을 제옥의 터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일 3만 톤.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항기 시절이 요 기간이 있습니다. 3주간. 요 기간이 때 농업인들이 요 기간에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문에
견디다 못한 농민은 지하수를 퍼 올리지만 말 그대로 마른 논의 물대기입니다. 수량도 충분하지 않아 언제 모를 낼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모를 심는다 손 쳐도 계속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심어도 말라 죽겠죠. 물이 안 내려오면. 근데 서로 같이 심어야지 한 집만 심어서 될 일도 아니고. 저수지 재단 공사는 이미 지난해 시작됐고 벼농사 시기는 해마다 예정된 반복. 더욱이 기계화 영농으로 모내기 철은 줄고 작업 시기는 겹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물관리 기간의 대처는 아니했고 농심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물을 대서 제때 모를 심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놓치면 올해 농사 아주 망치는 거죠.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의 한 공군부대 건물 옥상에서 병사가 뛰어내려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다 이러한 선택을 했고 군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 20대 공군 일병이 누워 있습니다. 양팔과 다리, 허리 등 전신뼈가 골절돼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11일 자신이 복무하던 충북의 한 부대의 3층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많이 아프지? 지난해 가을 입대한 뒤 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행동을 했습니다. 추운데도 외투를 못 입게 했다는 등의 일을 신고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료 때문에 힘들다는 부대 내 문제 제기만 반년 동안 2차례. 소대 이동 조치도 이뤄졌지만 내부 고발자라는 소문 때문에 달라진 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리고 이제 또 행정병으로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했었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괴롭힘 피해를 일일이 적어 선임병 3명을 신고했는데 결론은 쌍방과실로 나왔습니다. 이달 초 휴가 때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정도로 남은 군 생활을 비관해왔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아픈 게 거기서 압박감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진짜 100배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군부대 측은 해당 병사 의견을 반영해 소대를 옮겨주는 등 분리 조치를 해왔다며 투신 사고 이후 군사경찰 광역수사대에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문제가 밝혀지면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공군부대에서는 2달 전에도 다른 병사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유초중고 전교조 조합원 300명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나 학교장 등 관리자에 의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1.5%에 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은 제42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가와 생활지도 분야의 공로가 큰 교원 387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차를 대접하는 등의 감사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양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 양자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양자기술 전문연구원 설립 유치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할 핵심 기술을 충북의 미래의 먹을거리로 선점하겠다며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양자 기술 전환이 용이한 기존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충북의 4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세관이 집계한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은 22억 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6,200만 달러, 13.6%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 비중 상위 5개 가운데 일반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최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수입도 수출과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어 무역 수지는 15억 4,3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사기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보은군이 심리 지원 상담에 나섭니다. 보은군과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신안 해센아파트 주차장으로 특수 차량을 보내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은군은 해당 지역에 전월세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집중 심리상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영동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의 기본 구상을 마치고 내년 10월까지 55억 원을 들여 학산면 봉소리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는 영동 지역 스마트 농업의 신성장 모델을 이끌 테스트베드로 영동군이 직영하면서 스마트 농업 교육과 실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청주 오송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도내 중소기업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억 원을 투자해 무역 관련 창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창업 지원 설명회를 시작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7월 초까지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발해 관세 등 수출입 실무 교육과 비자 발급 지원, 또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청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골목길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청주시는 주말인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중앙동 학천탕 일원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된 봄 중앙동화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 속 풍경을 거리에 재현해 잔디 카펫과 대형 과자집이 들어서고 동화 거리극과 과자 악기 체험, 재즈 거리 공연과 어린이 기차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탑 대성동 한국길에서 11월에는 성안동 공국거리에서 골목길 축제가 이어집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